얘들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방어작용에 이어서 렌즈가 방어작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우리 혈액을 원심 분리를 하면은 혈장이랑 혈구가 나온다, 이거 맞지? 이런 거 알고 있지? 자, 예를 들어서 혈액이 있어요. 자, 요 혈액을 원심 분리를 돌립니다. 뱅글뱅글. 그러면 안에 깔아앉는 게 있고 위에 뜨는 게 있지. 여기가 혈구, 그럼 여기가 혈장이다, 그죠? 혈구는 종류가 뭐 있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지, 그죠? 자, 혈장에는 뭐가 있노? 단백질, 그리고 뭐 포도당, 맞지? 그러니까 뭐 CO2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럼 여기서 혈장에 존재하는 단백질 대부분이 뭐다? 감마 글로불린, 즉 항체다, 항체. 알겠죠? 자, 이거를 기본에 깔아놓고 한번 보자. 자, 우리 혈액형이라는 건 이제 이게 지금 동그랗게 새카만 게 지금 적혈구거든요, 얘들아. 적혈구가 어떤 항원을 가지고 있냐 이건데, 자, 이 혈액형이 있잖아. 항원 항체가 발견되기 전에, 그렇죠. 항원이랑 항체가 뭔지 발견하기 전에 이제 란트 슈타이너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응집원, 응집소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명과학의 이 큰 원리 중에 하나가 그거제. 그 이름을 한번 붙이면 그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생명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장에는 항체가 존재하는데, 항체 중에서 혈액형에 관계 있는 이 항체를 뭐라 하느냐? 응집소라고 합니다. 응집소. 자, 혈구에는 항원이 존재하는데 사실 모든 세포에나 항원이 존재한다. 모든 세포에나 항원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적혈구에 존재하는 그거 혈액형에 관련된 항원을 뭐라 하느냐? 응집원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름 붙인 규칙이 응집원 A랑 응집소 알파는 서로 응집을 한다. 항원 항체 반응을 한다는 거야. 이게 이름이 응집원 응집소라고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응집은 항원 항체 반응이다. 알겠지? B는 베타랑 응집. 응집은 항원 항체 응집. 오케이. D는 이제 D에서 또 할 건데 D는 이게 지금 델타다, 얘들아.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델타랑 응집. 자, 그럼 우리 혈액형. 자, A, B, 그리고 AB, O 이렇게 네 가지 혈액형 타입이 존재하지. 자, 아니다, 이거는 RH 할 때 얘기할게. 자, 보자. A형이란 무엇이냐? A형은 엄청 쉬워요. 적혈구에 응집원 A가 있으면 이게 A형입니다. A가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A는 그냥 A 모양 따서 약간 세모세모하게 했다. 응집원 A. 실제로 요 응집원 A는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요. 개 복잡한데 그냥 그림에서는 그냥 A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세모탄 모양으로 했다. 자, B형은 그러면 뭘 가지고 있느냐?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B형이야. 알겠죠? B는 요 B 모양을 따서 약간 동글동글하게 했다, 얘들아. 자, 그럼 혈액형 AB형은 뭐냐? A랑 B가 전부 있는 거야, 저 결과에.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애들 착각하는 게 이런 건 아니다, 절대. 요거 두 개를 섞으면 AB형이 되는 거 아니다. 알겠지? 요거 두 개 섞으면은 그냥 그거잖아. 뭐 A 적혈구 따로 B 적혈구 따로 있는 거잖아. 근데 AB형은 AB가 동시에 붙어 있는 적혈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섞은 거랑 다르지. 맞지? 자, 그다음에 O형. O형이라는 건 우리 알파벳 O는 제로를 뜻하거든, 얘들아. 즉 없어. A도 없고 B도 없어. 이걸 O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림프구, 오케이,
림프구에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이 항체라는 게 대략 경우의 수가 10만 가지 정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뭐 골수에서 뭐 성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항체가 있잖아.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림프구는 하나의 항체만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는 선별될 때 안 돼.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보세요. 얘. 자,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예, 그림이 불분명해서. 자, 이렇게 쓰자 그냥. 자, A. A의 골수에서는 알파랑 베타랑 둘 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파도 만들어지고 베타도 만들어져. 그런데 자기 몸을 공격하는 항체는 제거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골수에서 잠깐 생성됐다가 제거돼. 그래서 A형은 결국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베타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얘들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항체는 제거가 돼야 돼. 그거 제거가 안 되면 자가 면역 질환, 자기 백혈구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 오케이? 자, 이것도 보세요. B형도 골수 속에는 뭐 알파도 있었고 뭐 베타도 있었겠지만 베타는 이걸 공격할 수 있잖아. 여기 달라붙잖아. 그러니까 제거돼서 알파만 존재한다. 알겠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AB형은 알파랑 베타가 있으면 알파는 요 달라붙어서 공격하고 베타도 요 달라붙어서 공격하니까 둘 다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응집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AB형. 알겠죠? 자, 그럼 O형. O형은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지. 그러면 알파, 베타 둘 다 뭐 여기 상관없고 얘도 상관없으니까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모두 존재합니다. O형은. 알겠지? 그래서 한 그런 거 있지. 막 인터넷에 보면은 뭐 A형이 뭐 성격이 뭐 어쩌고 B형 성격이 어쩌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적혈구에 존재하는 항원의 차이고 굳이 A, B 뭐 A형, B형, 뭐 O형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O형이 면역력이 조금 더 좋아요. 왜냐? 얘는 베타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얘는 베타를 가지니까 면역력이 한 10만 분의 1 정도 더 좋겠지. 뭐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알아봤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1900년 초반에 란트 슈타이너는 어떻게 찾아냈느냐? 이렇게 찾아냈다, 얘들아. 혈청을 이용해서 찾았다. 자, 뒤에 혈청이 뭔지 설명 없지? 자, 보자. 네 가지 혈액형 ABO에 의해서 이제 적혈구 막에 존재하는 항원에 따라 결정이 된다. 혈액형은 판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항이 뭐야? 항. 안티라는 뜻입니다. 안티. 즉 항의 혈청이 무슨 말이냐? A를 공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A를 공격하는 혈청 이런 뜻이다. 정확히 혈청이 뭐냐면 아까 여기 원심분리 있지? 원심분리 혈액을 원심분리하면 혈장이랑 혈구가 된다 했다 얘가. 맞지?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방법을 또 쓰는 거지. 혈소판을 제거해. 오케이. 혈소판을 제거한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노? 혈구, 혈장이 있는데, 오케이. 여기에 뭐가 없겠노? 적혈구, 백혈구까지만 있겠지. 혈소판이 없겠지. 맞지? 우리가 혈액이 굳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 응고가 있고 응집이 있다, 얘들아. 자, 응집이라는 게 뭐야? 그거다. 항원 항체 반응이다. 아까 봤던 거. 알겠죠? 응집이라는 건 이 적혈구에 있는 항원이 오케이? 항체랑 반응해서 이제 적혈구들이 덩어리 되는 이게 바로 응집이라고 한다. 응고는 뭐야? 혈소판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응고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굳어배는 그런 거를 응고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응집이랑 응고는 다른 말이야. 응집은 항원항체 반응인 거고 혈액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거고 이따가 보겠지만 응고라는 건 혈소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혈액이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이렇게 노출되고 나면 그 공기 때문에 이제 혈소판이 반응을 해가지고 혈액이 굳어버리는 거. 이걸 응고라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 혈액에서 혈소판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 혈장을 땡겨오면 이걸 뭐라 하느냐? 혈청이라고 한다, 얘들아. 알겠지? 즉 혈청은 응고의 원인이 완전 제거되고 무조건 응집에 의해서만 굳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냥 결과만 기억을 하자. 자, 혈액이 굳어버리는 건 응고와 응집 두 가지가 있다. 근데 혈청은 혈소판을 제거한 혈장이다. 그래서 응집만 가능하다. 우리 혈장 안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단백질, 포도당, 뭐 CO2 이런 게 있다고 했지. 즉 혈청에는 항체가 들어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실험을 할 때 생각을 하면 항체랑 혈청은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겠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항의 혈청이라는 말은 항은 안티 A. 그러니까 A를 공격하는 혈청. 아까 혈청에는 항체가 있으니까 혈청 액골 항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즉 A를 공격하는 항체다 이런 뜻이야. 항의 혈청이라는 말은. 그래서 응집소 알파를 뜻하는 거다. 알겠죠? A에 달라붙는 즉 A를 공격하는 항체는 알파였잖아. 이게 알파고. 반대로 그럼 이건 뭐겠어? B를 공격하는 혈청 항체다. 이 말은 베타를 뜻하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혈액형들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A형이면 두 가지 혈청을 이제 딱딱 반응을 시키면 여기 표에 나오는 플러스는 양성, 마이너스는 음성을 뜻합니다. 맞죠? 양수, 음수 하듯이. 근데 이제 양키들 언어로는 양성이라는 말은 포지티브예요. 즉 긍정적인 요 약의 반응이 있다는 뜻이야. 시약의 반응이 일어나면 포지티브, 시약의 반응이 없으면 네거티브. 근데 우리 그 동양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양키들은 그 플러스를 보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는 부정적인 의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코로나 검사를 할 때도 이제 검사약을 넣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포지티브 양성이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됐어 그러면 네거티브 음성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A형의 혈액을 이제 두 가지 혈청 시약으로 이제 검증을 했을 때 반응이 있다. 항A에는 반응을 하고 항B에는 반응을 안 해. 즉 항원 A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얘는 A형. 얘는 볼까? A에는 반응이 없고 B에는 반응이 일어났지. 즉 B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B형. 둘 다 반응이 있으면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AB형. 둘 다 반응이 없네. 그 말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뜻이니까 O형.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온 거다 얘들아. A를 가지고 있으면 A형, B를 가지고 있으면 B형, 둘 다 가지고 있으면 AB형, 아무것도 없으면 제로, O형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요 원리는 이제 RH에도 그대로 땡겨올 수 있다. 이게 신기한 게 혈액형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얘들아. 우리 국제혈액형 학회에서는 혈액형의 종류를 약 250가지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ABO식의 혈액형인데 이거는 졸라 신기한 게 대충 비율이 25, 25, 25, 25 정도 나와. 전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요거 세 개가 좀 많고 요거는 조금 희귀하잖아.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 네 개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RH 혈액형이라는 건 이게 보통 한 99%고 요거는 한 1%밖에 안 돼 사람들이. 알겠지? 근데 이제 또 다른 혈액형들 여러 가지 있거든.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혈액형들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뭐 무슨 혈액형이 있으면 뭐 비율이 한 0.001% 99.99%막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 좀 비율 차이가 그나마 좀 제일 적은 게 ABO 다음에 요거야. 그래서 이제 RH가 좀 유명한 거다 얘들아.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RH 플러스라는 건 이 적혈구에 RH가 달려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RH라는 항원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붙어 있는 애들을 RH 플러스 포지티브, RH가 있다는 뜻이지. 맞지? 포지티브 형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RH가 없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RH 네거티브, 마이너스 이렇게 부른다 얘들아. 자, 여기서 근데 이 RH를 뭐라 부르느냐? 그 란트슈타이너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어 RH라고 안 하고 이름을 D라고 불렀어요. 그래. 알겠지? 알겠지? 뭐 원피스 나오는 것 같아. D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D랑 결합하는 항체를 또 델타라고 했어요,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항D 혈청이라는 말은 D에 대항하는 항체다, 즉 델타를 뜻하는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형이 항A에 반응을 했듯이 이제 RH 플러스 형은 델타에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뭐 대부분 이제 99%의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종교에 한 RH 마이너스는 한 2명 정도 있을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2명. 나머지는 전부 다 RH 플러스겠지. 그래서 혈액형 조합이 여기만 해도 몇 가지야. RH 플러스 A형, RH 플러스 B형, RH 점점점점, RH 마이너스 AB형, RH 마이너스 뭐 O형 이러면은 몇 가지고 총 8가지가 나오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항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하면 250가지가 넘게 나온다고 얘들아. 혈액형.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적혈구에는 이제 있으면 AB형 기준으로 이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제 AB 항체도 ABO 항체도 항원도 있지만 이제 소수 이제 RH 항원들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다. 알겠죠? 소수 항원들도 뭐 있더라? 잠깐만 찾아볼게 얘들아. 그럼 유명한 소수 항원 어이씨 뭐 있느냐? 아, 네. 이게 다 외웠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좀 거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 얘들아. 아, 이제 남의 혈액형인데 뭐 거지 같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맞나? 로딩 너무 길다. 보자. 여기 있는 것 같다. 잠깐만. 으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루이스라는 항원도 있고 뭐 더프라는 항원도 있고 뭐 주로 발견자의 이름을 붙인 것 같다. 뭐 키드, 뭐 켈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항원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항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요 RH가 있으면 이제 RH 플러스 형인 거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RH 마이너스 형인 거지. 이것도 똑같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키드가 있다? 그럼 키드 플러스 형.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럼 키드 마이너스 형.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가는 거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뭐 ABO는 4가지니까 곱하기 4 이렇게 때리면 대충 250가지가 나온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뭐야? O형이라고 해서 완전 개 대머리는 아니다. 알겠지? O형이라는 말은 ABO 항원이 없다는 거지. 이게 없다는 거지. O형은 AB가 없다는 뜻이지. O형이 다른 항원들은 또 존재할 수 있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O형은 항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말이다. 알겠지? O형은 ABO식 항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야 맞는 말이고. 차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얘들아. 그 다음에 내가 요것도 그림을 그냥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형의 혈액은 요렇게 생긴 거지 얘들아. 알겠죠? 요 초록색 이게 항원 A. 오케이. 항원 A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요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맞지? 이런 식으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노? 오케이. 혈액이 응집되니까 덩어리 되고 혈관 막히고 죽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고급 개념으로 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수혈이라는 건 뭐야? 같은 혈액형끼리 해야 돼. 알겠지? 당연히 A형은 A형끼리 수혈해야 되고 O형은 O형끼리 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소량 수혈,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한다 치는 거지. 이런 실험을 했을 때 O형은 다 줄 수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A형은 A형과 AB형한테 줄 수 있고, B형은 B형과 AB형한테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우리가 그래. A형이 B형한테 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B형. 자, A형은 이제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겠지. A를 달고 있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B형은 적혈구에 B가 달려 있다, 그죠? 자, 그리고 A형은 알파가 있으면 얘 뒤지잖아. 걸러지고 베타라는 항체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B형은 알파라는 항체들을 가지고 있겠지. 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이식을 했어. 어찌 되겠노?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얘가 들어가면은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겠지. 근데 이것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건 별로 상관이 없어. 왜? 이게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왜냐?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러면 항원이 들어왔지? 맞지? 얘가 달라붙겠지? 항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말은 기억세포도 존재하고 있겠다. 그죠? 그럼 기억세포에서 개의 대량의 항체를 졸라 찍어내겠지? 그러면 이게 들어온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알파 이 항체가 생성되면서 여기를 완전히 혈관을 개박살 내버리는 거지. 막혀가지고. 알겠죠? 이거는 솔직히 별로 의미 없어. 이 뭐 몇 개나 되겠노. 그런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기억세포가 작동을 해가지고 초대량의 이걸 만들어내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적혈구만 고려한다. 적혈구를 이식한다고 생각을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어찌 생각해보면 수혈이라는 게 왜 하는 거야, 수혈을. 수혈 왜 해? 피가 모자라서 하는 거잖아. 피가 모자라면 왜 안 좋은데? 적혈구 때문에, 적혈구. 맞지? 결국에 수혈은 적혈구가 필요해서 수혈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혈이라는 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적혈구 이식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문제가 아주 쉬워진다.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봐라. 자, A형이 이제 AB형한테 수혈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A형의 적혈구는 A들을 달고 있다, 그죠? 그리고 항체 베타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AB형은 이제 A랑 B를 모두 달고 있지, 이렇게 적혈구에. 근데 항체 뭐 알파나 베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럼 뭐 이식을 한다? 그럼 요걸 이식을 한다? 뭐야, 뭐 들어가든 말든 뭐 항체도 없고 뭐 아무 상관이 없지, 맞지? 가능? 근데 이렇게 한번 가보자, 거꾸로. AB형이 A형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네? 요게 여기 들어간다고 해봐. 갑자기 이게 막 졸라 달라붙겠지, 맞지? 이게 막 졸라 달라붙으면서 그 다음에 못 보던 B가 들어왔으니까 기억세포 작동해가지고 졸라 항체가 뿡뿡뿡뿡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들어온 요거 뭐 100만 개 들어왔다 치면 100만 개 전부 다 덩어리가 돼버리니까 혈관 막히고 뒤지는 거지. 그래서 안 돼. 방법이 이해되겠나? 다시 한번 해보자. 자, O형, A형.
자, O형은 적혈구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항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알파랑 베타. 응집소 알파랑 응집소 베타를 다 가지고 있고, A형은 적혈구에 A가 달려 있는데 이제 베타라는 응집소, 즉 항체를 가지고 있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요쪽으로 수혈한다고 해봐. 적혈구를 줬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겠노? 이게 여기 가면 아무 일 없겠지? 얘 뭐 상관없잖아. 가능. 근데 만약에 반대로 A형이 O형한테 준다고 해봐. 어찌 되겠노? 이게 여기 들어간다? 바로 얘가 반응해서 공격하겠지. 맞지? 이걸 공격을 할 거 아니야. 알파가. 공격을 하고 동시에 기억세포 작동해가지고 더 많은 항체들이 쏟아져 나와서 들어오는 쪽쪽 다 지기배겠지. 맞지?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되겠지? 사실 혈액형이 엄청 어찌 보면 개념이 어렵다, 얘들아. 자, 보자. 아, 그리고 있잖아. 이것도 좀 거시기한 게 우리가 항체 종류는 여러 가지라고 했었잖아. 혹시 기억나나? 항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있지? 고등학교에서는 감마 글로불린만 다룬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거 좀 거시기한 게 ABO 항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감마 글로불린이 아니야. 실제로는 모양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도 Y 모양으로 나오지. 원래는 모양이 좀 달라요. 그 점 일단 좀 그냥 알고만 넘어가자. 자, 이번에 RH 혈액형도 다시. 그래서 RH요 항원을 란트슈타이너는 그냥 D라고 불렀다, 얘들아. 그래서 그냥 RH 플러스는 이렇게 D가 달려 있는 애들이고, 오케이. 이제 RH 마이너스는 이렇게 잘라야겠네. RH 마이너스는 없는 애들이다. 그래서 이 D가 있으니까 델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RH 마이너스는 델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수열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얘가 수열을 한다고 해봐. 어찌 되겠노? 이게 들어가면 뭐 항체 없잖아. 아무 일 없겠지. 근데 이게 열로 들어가면 어찌 되겠노? D 달린 적혈구가 들어가면 씨 뭐야? 델타가 반응을 하겠지. 델타가 반응을 하면서 막 기억세포가 생기겠지. 기억세포가 생기면서 막 이빠이 항체를 뽑아내면은 이거 들어온 거 다 터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수혈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있잖아. 봐봐라, 얘들아. 얘가 99%고 얘가 1%인데 1%가 99%한테는 수혈해 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 수혈을 못 해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수혈 받기가 힘든 거라. 병원에 가면. 그래서 막 뉴스 보다가 갑자기 막 그런 거 뜨잖아. RH-AB형 구합니다.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이런 애들이 그래. 수혈이 안 되는 게 다수한테 수혈을 못 받으니까 애들 혈액이 귀한 거라. 오케이.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혈액형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뭐 거지 같은 거, 뭐 키드 같은 걸로 해볼까? 키드 플러스 애들은 근데 보통 있잖아. 있는 게 다수야. 알겠죠? 예를 들어 특이 혈액형 이런 애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드 플러스거든. 오케이.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 한 0.00001% 정도 될 거야. 이런 사람은 키드 마이너스야. 그럼 같은 원리로 얘네들은 오케이. 이 안티키드 항체를 갖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0.00001% 엄청 소수인데 다수의 이 피를 받으면 바로 이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기억세포까지 작동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야. 요렇게는 수혈이 안 되는데 이건 또 수혈이 돼. 되게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얘네들끼리만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빡센 거지. 그래서 희귀혈액형들이 혈액을 구하는 게 힘들어요. 이거 하나만 없으면 다행인데 키드 하나만 없으면 다행인데 뭐 예를 들어 켈도 없고 뭐 더피도 없고 이래 버린다? 그러면 걔 완전 초희귀 혈액형 되는 거야. 그럼 수혈 받을 데가 없어, 이런 애들은. 그게 엄청 위험한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 남아공에서 그 어린애 하나가 이제 뭐 사고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초희귀 혈액형인 거야. 전 세계에 3명 정도 있는 3명인가 10명인가 하여튼 확률이 막 10억 분의 1 이런 확률의 혈액형인 거야. 그래가지고 와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해가지고 페북에다가 그걸 띄웠어. 그러니까 영국에서 한 아저씨가 나 그 혈액형이다 이러면서 남아공까지 헬기 타고 날아가서 비행기 탔겠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이제 수혈을 해줬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는 거라 얘들. 그래서 희귀 혈액형 애들은 저그들끼리 좀 네트워크 이런 거 짜가지고 미리 수혈 이런 거 만들어 놓는데 알겠지? 후천적 생성 이것도 설명해 줄까? 이게 ABO 알파 베타는 사실 이 뭐라 해야 되나 확률적으로 생성 확률이 좀 높은 항체라서 보통 사람들이 이미 너가 이거 배웠다 애가 원래 항원이 1차로 침입을 해야 이제 항체가 생기고 또 기억세포도 생긴다 애가. 근데 ABO는 확률적으로 자연 생성 확률이 높은 항체야. 알겠죠? 그래서 엔간하면은 그 기억세포가 이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델타라는 항체는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고 한번 겪어야만 생기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음, 이런 일이 생긴다, 얘들아. 자, 엄마인데 RH 마이너스. 자, 아기가 근데 RH 플러스. 이 플러스가 우성이거든. 유전을 또 하면은 또 플러스가 또 우성이야, 얘들아. 자, 그럼 아기가 이러면 오케이. 엄마랑 이제 태반을 통해서 이제 배꼽을 타고 이제 막 혈액 교환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교환을 하는데 이게 있잖아. 응? 아이 이론이 너무 복잡해지는데. 걔도 그냥 하자, 얘들아. 자, 이런 경우에는 혈액이 교환돼도 문제가 없다. 왜? 어, 왜냐? 어, ABO 항체는 있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사실 이게 감마 글로불린이 아니야. 걔도 이제 고등학교 책에 혈액형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루고 있지만 얘네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감마 글로불린이 아니거든요. 크기가 엄청 커요. 커서 태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항체는. 그래서 아기도 괜찮고 뭐 엄마는 뭐 아기 몸에서 뭐 항체 조금 나와봐야 뭐 그 상관없고. 오케이. 그런데 이제 RH 같으면 이 감마 글로불린이거든 이거는. 그 크기도 작고 그래서 태반을 통과를 해요, 얘들아. 그래서 그리고 이거 RH는 심지어 후천적이라고 했지, 얘들아. 그러면 아기가 첫째일 때 오케이. 요 아기 첫째일 때 이 RH 플러스 때문에 엄마한테 이제 감마 항체가 생기고 기억세포도 생겨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무사히 출산하는데 둘째가 들어온다? 둘째가 이제 RH 플러스다? 이러면 엄마가 이 감마라는 항체를 뿌려가지고 애를 죽여버립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저가세포증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엄마가 RH 마이너스다 그러면 둘째는 못 낳는다 이랬어요. 알겠죠? 요런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있을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RH 엄마가 만약에 RH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ABO 항체는 이제 태반을 통과할 수가 없어. 배꼽 타고 갈 수가 없는데 이 감마라는 항체는 이 시장 특이하게 배꼽을 타고 넘어가 빈단 말이야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첫째 출산할 때는 이상하게 문제가 없는데 오케이 아직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항체 생성 확률을 봤을 때 근데 둘째는 엄마의 기억세포 때문에 대량의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애를 지기삐더라 이거지. 이게 바로 저가세포죠. 그럼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약으로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지. 혈액형을 발견했던 초창기. 그래서 이 저가세포증도 한때는 이제 생원 수능의 단골 문제였어. 이 좀 어렵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어렵잖아. 맞지? 지금은 이제 수능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이 저가세포증 관련된 게. 근데 이제 아직 교과서나 참고서에 좀 나오고 있고
혹시나 이번 학기 끝나고 뭐 자율적으로 좀 탐구해 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요거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 오면은 또 뭐 생기부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조치를 할게 얘들아. 혹시나 관심이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봐라 얘들아. 지금 뭐 사실 우리 요 단원이 혈액형 단원도 특이한 게 딱 이 저가세포증을 설명하기 위한 밑밥은 다 깔아놓고 딱 이것만 없단 말이야. 신기하지? 있나? 교과서에? 없나? 하여튼 좀 그래요. 조사해보고 싶으면 한번 조사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혈액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ABO 혈액형 그리고 RH 혈액형까지 봤고 그리고 교과서에 안 나오는 소수 혈액형도 살짝 한번 원리만 다뤄봤다 얘들아. 이런 거 뭐 시험 기간에 미뤘다가 보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 시간은 여기 문제 풀 건데 또 문제가 또 엄청 쉽지는 않아요 얘들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딱 하는 걸로 할게. 수고했어요.